시중에 파는 스터디 플래너를 살펴보면 종류가 정말 다양하다는 걸 알 수 있다. 책처럼 두꺼운 것부터 얇은 노트처럼 생긴 플래너도 있다. 유명한 인강 사이트에서 연초에 한정판으로 예약해서 받는 플래너를 신청하기도 한다. 스터디 플래너를 잘 활용하면 공부 효율이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풍처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요새는 많은 수험생들이 플래너를 작성한다. 그런데 플래너를 작성한다고 다 공부를 잘하게 되고 입시에 성공하게 될까?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플래너를 쓰기만 해도 공부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니 그 이유를 알아야 한다. 처음에 많은 학생들이 플래너를 깔끔하고 보기 좋게 꼼꼼히 작성하는 것이 공부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으로 플래너를 열심히 쓰기 시작한다. 일단 시작은 좋으나 플래너 작성에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조금씩 지쳐간다. 그리고 빼곡하게 세운 계획 중 실천하지 못한 게 생기면 점점 계획이 밀려 공부하는 시간보다 플래너를 수정하는 시간이 더 많아질 때도 있다. 두꺼운 플래너를 들고 다니는 게 불편하기도 하고 플래너 작성에 대한 강박 증세가 생겨서 플래너를 쓰는 게 어느 순간부터 부담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스터디 플래너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스터디 플래너를 간소화하라. 플래너는 공부를 위한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물론 계획의 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스터디 플래너에 집착하게 되면 공부하는 시간보다 계획 단계에서 너무 많은 몰입을 하게 되는데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스터디 플래너를 간소화해서 사용했다. 월 단위로 쪼개서 만든 노트 형식의 플래너를 주로 사용했고 평소 공부와 시험기간 공부를 구분하여 플래너를 따로 활용하기도 했다. 얇은 노트를 플래너로 사용한 멘토들은 플래너를 공부의 부속물로 여겨 다 쓰고 나면 버리고 다시 쳐다보지 않았다. 작성에 너무 많은 시간을 쏟지 않기 위해 A4 용지 한 장에 주 단위로 혹은 일일 단위로 계획을 세우기도 한다. 효율적인 스터디 플래너 활용의 첫 단계는 바로 간소화이다. 플래너를 작성할 때 절대적으로 부담이 없어야 한다. 플래너는 계획을 완료할 때까지 자신의 계획을 확인하는 용도로만 작성하면 된다는 말이다. 인간의 뇌가 모든 걸 기억할 수 없으니 기억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플래너 작성 시간을 정하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각자 시간을 정해놓고 플래너를 작성하며 루틴으로 만들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연간, 학기별, 분기별, 월간, 주간, 일일 단위로 나눠서 계획을 세우는 날짜와 시간을 정하는 것이다. 새 학년이 시작되면 몇 시간 정도는 1년간의 학교 일정을 정리한다. 그리고 학기별 어떤 일정이 있는지도 확인하고 주 단위 혹은 일일 단위로 플래너 작성을 루틴화하는 것이다. 중요한 건 플래너를 작성하는 시간대를 항상 똑같이 유지해서 루틴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습관으로 굳어진 행동은 무의식적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혹시 아무 때나 시도 때도 없이 플래너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혼란스러운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니까 꼭 시간을 정하도록 하자. 계획, 실행, 점검의 단계를 거쳐라. 많은 학생들이 범하는 실수 중 하나는 계획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잘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행은커녕 만날 계획만 세우다가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차라리 그럴 거면 부서가 없더라도 계획 세울 시간에 무식하게 공부라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 생산 관리나 품질 관리 등 관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도 PDCA 사이클을 활용한다. 계획, 실행, 평가, 개선의 4단계를 반복하며 품질을 향상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점검 단계에서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확인해야 한다. 계획과 실행은 누구나 하지만 진짜 플래너 활용은 자신이 실행한 내용을 점검하고 수정하는 데 있다는 말이다. 플래너를 통해 계획을 세우면서 지속적으로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방법은 계획할 때 해야 할 일을 80%만 넣는 것이다. 주말 하루는 일정에서 비워두고 평일에 실행하지 못한 계획을 수행하는 날로 사용해보자. 일주일 단위로 볼 때 공부 계획은 실패할 리가 없다. 이처럼 개인의 취향에 따라 매일 80%만 계획을 세우거나 일주일 단위로 80%의 계획을 세워보자. 스스로 점검해야 하는 시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첫째, 내가 하고 싶은 만큼 공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야 하는 양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둘째, 시간으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해야 할 양으로 계획한다. 셋째, 나의 실력을 고려하여 시간을 분배한다. 예를 들어
자신이 부족한 과목에 관해서는 공부 시간으로 더 많은 비율을 배정하라는 말이다. 감정 쓰레기통으로 활용하라. 스터디 플래너를 통해 하루를 점검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쓰는 것이다. 공부하면서 잘된 점과 부족했던 점을 간단하게 기록하면서 하루를 돌아보면 좋다. 만일 성공적으로 해야 할 일을 모두 끝냈다면 하루 계획으로 들어가 있었던 목록을 모두 지원했으니 성취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혹시 지우지 못한 항목이 있다면 왜 실천하지 못했는지 이유를 생각해 본다. 이때 감정을 기록하면 생각도 정리되고 감정이 해소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일명 감정 쓰레기통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순수 공부 시간을 기록하라. 플래너를 잘 활용하는 사람들은 하루 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공부했는지 기록한다. 단순히 플래너에 해야 할 계획을 하나를 마친 후 걸린 시간을 적기도 하고 타이머 기능을 활용하여 순수 공부 시간을 체크하기도 한다. 그 결과를 1일 혹은 일주일 단위로 자신의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나 비교하며 점검한다. 평균 순공 시간이 부족한 경우에는 원인을 찾아내면서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훈련을 하면 좋다. 스터디 플래너는 계획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바탕으로 실행으로 옮기기 위해 활용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복잡한 기능을 가지기보다 단순히 투두 리스트만 적혀 있어도 괜찮다는 말이다. 앞에 제시한 플래너 활용법이 혹시 어렵다면 하나만이라도 실천해보기 바란다. 빈 종이에 그날 해야 할 일을 적고 우선순위를 정한 뒤에 하나씩 지워가라. 이것이 플래너 활용법의 본질이다.